네, 오늘은 어프로치 레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프로치는 바운스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유독 어프로치 샷에서는 이 바운스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그래서 오늘 레슨에 앞서서 먼저 바운스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건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클럽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 헤드를 지면에 내려 놓았을 때 면적이 가장 넓은 부분이 클럽 지면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 가장 면적이 넓은 부분을 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솔은 리딩 엣지 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 이제 깎이는 부분 직전까지가 솔의 위치인데, 이 뒷부분을 솔의 끝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솔의 끝지점이 지면에 잘 닿도록 놓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면에 놓았을 때 리딩 엣지가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리딩 엣지와 지면에 생긴 공간의 각을 바운스 각이라고 불러요. 이 웨지들마다 바운스 각이 다 제각각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아이언샷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빠른 만큼 힘이 있어서 다운블로의 샷을 하면서 디봇을 내는 스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프로치는 다양한 거리를 컨트롤해야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아이언과 같이 다운블로의 스윙을 하게 되면은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고 더 작아지는 만큼 힘이 많이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 엣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지면에 박히면서 클럽이 걸리면서 넘어가는 이런 샷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러프라던가 뭐 양잔디와 같이 조금 잔디가 질긴 그런 잔디 상태, 또는 역결 같은 그런 데서 어프로치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클럽이 약간 걸리면서 스윙 리듬이 끊기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리딩 엣지로 진입이 되다 보니까 이 잔디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 스윙 리듬이 끊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리 컨트롤을 하면서 조금 더 홀컵에 정확하게 좀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거리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겠죠. 하지만 이 바운스를 이용하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바운스의 역할이 바운스 각도에 따라서 공을 더 잘 띄울 수 있게 해주고, 또는 클럽이 지면에서 매끄럽게 미끄러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운스를 이용하면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좀 더 공을 띄우기가 쉬워지고, 또 클럽이 지면에 박히지 않고 매끄럽게 스윙이 되면서 좀 더 일관성 있고 정확도가 높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운스를 잘 이용할수록 내가 웨지를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근데 바운스를 이용한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이미지를 가지면은 많은 분들이 탑볼 칠 것 같고,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벌써 생각부터 약간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이 안 뜰 것 같다, 네.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운스로 치려고 하다 보면은 탑볼성 같은 미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써야 내가 바운스를 이용하면서 좀 더 웨지를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어드레스 때 클럽과 공의 위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프로치를 잡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이제 어드레스 자세가 웨지니까 공 위치를 오른발에 많이 치우쳐 준 상태에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리딩 엣지를 이 공 뒤로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맞아요. 3분의 최대한 1 지점까지 가깝게, 넣습니다. 네, 가깝게 맞추고 페이스가 공을 직접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고 거리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어드레스를 서게 되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어드레스 모양이 뒷땅과 뭐 탑볼과 이런 미스샷들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제가 몸의 움직임을 잘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리딩 엣지가 먼저 지면을 가격하면서 약간 박히는 듯한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제가 손목을 전혀 쓰지 않고 몸의 움직임으로 했지만 리딩 엣지로 먼저 가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공 뒤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공만 깔끔하게 걷어치지 않는 이상은 지면에 걸리거나 잔디에 걸리는 이런 어프로치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공이치가 우측에 많이 치우쳐 있고 핸드 퍼스트가 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로프트 각이 당연히 쓰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이 낮고 런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런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공이치를 우측에 두고 로프트 각을 약간 세우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공을 띄우려고 하면 손목을 풀거나 몸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공을 띄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이 뜰 수가 있는데 약간 둔탁하게 맞는 느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잘 빠졌다고 해도 내가 몸이 뒤로 누우면서 빠지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m를 치려 했지만 막 10m밖에 안 나가고 공은 뜨긴 했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공 밑으로 헤드가 빠지면서 임팩트가 잘 안 나온 경우에 그런 미스샷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이치와 헤드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공이치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다라고 하셔도 바운스를 잘 이용하려면은 스탠스 중앙 또는 중앙에서 한 알 정도만 오른발에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오른쪽에 두게 되면은 그만큼 핸드 퍼스트도 심해지고 로프트 각이 많이 서지기 때문에 공이치는 스탠스 중앙에 놓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 가장 중요해요. 이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의 끝 지점이 닿도록 지면에 솔의 끝 지점이 닿도록 놓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에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공에 가까워야지 뭔가 정확하게 타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금 거리를 두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시는데 일단은 어드레스의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샷을 할 때에도 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솔의 끝 지점이 닿도록 페이스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놨던 클럽보다 솔의 끝 지점이 놨을 때 클럽을 놓았을 때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오픈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샌드웨지라고 하면 보통 56도 정도 각도가 나오는데 로프트 각이 지금 같은 이 로프트 각이 56도가 가지고 있는 로프트 각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세우면서 52도 또는 더 심하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멀리 튀어나가고 런이 더 많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솔의 끝 지점, 여기 뒤에 지점 부분이 지면에 닿도록 놓아주시고 이 기존 셋업보다는 조금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다라는 이미지가 느껴지신다면은 정확하게 이제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이치는 가운데 또는 가운데 우측에 두고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 정렬을 해주시고 스윙을 하셔야 바운스를 이용한 어프로치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사실 이제 KLPGA 투어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즌 그렇죠. 초반이고.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루키 선수들이 항상 매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그 투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수들이랑 그리고 루키로 올라온 선수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프로치의 이 지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투어에서 이제 루키로 올라온 선수들은 지금 딱 그 연주 프로가 처음에 어드레스 하는 것처럼 리딩 엣지로 공을 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게 습관이 돼 있고 아마추어 때 그리고 프로가 돼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브 투어를 다니면서 역결이라든지 이런 상황 대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컨택 위주로 공을 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투어에 올라오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다양한 역결이고 깊은 러프도 있고 잡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는 아주 그냥 다양하게 이제 조금 안전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 바운스를 엄청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투어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눈여겨서 보시면 엄청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마추어 분들이 뭐 여기서는 어떻게 쳐요, 바운스는 어떻게 쳐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바운스는 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처럼 다양한 시합 환경이 계속 바뀌지가 않으니까 뭔가 비슷한 환경에서 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님처럼 그린 주변에서만 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바운스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마추어 분들이 활용하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슨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드레스 때 이제 공이치와 클럽 페이스 정렬을 먼저 첫 번째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바운스를 이용하는 이 스윙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어프로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의 저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손목을 너무 과사용하는 이런 어프로치 모션을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어드레스를 올바르게 섰어도 손목을 내가 이렇게 과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 내가 손목을 꺾고 다시 푸는 동작에서 너무 지면으로 깊게 들어가거나 또는 이거를 공을 정확하게 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탑볼과 같은 좀 공이 얇게 맞는 이런 미스샷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손목 과사용이 아니라 좀 더 팔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팔의 움직임을 쓰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어드레스 상태에서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손목만 꺾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손목만 꺾어도 내가 헤드가 어느 정도 들렸다, 백스윙이 나왔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을 쓰다 보면은 스윙 크기가 너무 커지고 거리 컨트롤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 스윙 크기가 커진 만큼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동안 팔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스타트, 백스윙 스타트 때부터 좀 더 팔의 움직임으로 백스윙을 드는 느낌으로. 지금 이 동작은 손목이 꺾이는 움직임이고 여기서 제가 손목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들어볼게요. 지금 팔로만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프로치 스윙은 사실상 내 풀스윙의 작은 버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백스윙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팔의 움직임을 쓰면서 몸에 꼬임이 잘 생겨야지 이 몸통 꼬임이 잘 생기는 스윙을 할 수 있듯이 어프로치 동작도 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가 거리가 점점 길어진다 하면은 팔의 움직임에 플러스 몸의 회전이 같이 생기면서 백스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 백스윙 때 팔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쓰면서 팔로우 쪽도 마찬가지로 팔의 움직임을 썼을 때가 우리가 어드레스 때 헤드 페이스 정렬을 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놓았던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스윙의 모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팔의 움직임으로. 지금 이 네.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손목을 바로 좀 올리는 유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미스들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그 시작에서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공을 좀 더 띄우고 싶을 때도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손목을 써야 헤드 페이스가 더 누우면서 내가 공을 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공을 띄울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규칙한 게 내가 손목을 더 빨리 풀었거나 늦게 풀었거나에 따라서 헤드가 너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만 뻥 뜨고 거리가 안 나가는 이런 미스샷이 네.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푸는 과정에서 몸의 높낮이가 바뀌게 되면은 탑볼이나 뒷땅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드레스 때 클럽 페이스 정렬을 올바르게 맞춰주고 손의 움직임을 하면서 바운스를 이용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이 로프트가 가지고 있는 각도로 임팩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도도 같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드레스 때 바운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클럽 정렬을 놓았고 그러면 또 바운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팔의 움직임을 했으면 끝까지 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어프로치 스윙을 할 때는 굉장히 제자리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최대한 몸의 움직임이 좌우로 없어야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프로치 상황에서도 체중 이동이 나와야 됩니다. 보여드리면은 제가 몸의 움직임을 안 갖고 최대한 제자리에서 스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팔로우 쪽으로 갈 때 몸의 회전이 안 나오니까 팔의 움직임으로
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나오겠죠. 예. 앞서 이시우 프로님 레슨에서도 몸이 빠져주지 않으면 내가 막히는 동작 때문에 손목이 쓰이게 된다, 손목이 꺾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레슨을 해주셨는데 어프로치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동작이라고 해도 몸의 회전이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이 막힌 동작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공이 너무 뜨거나 뭐 탑볼성 미스샷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백스윙 때 적극적으로 써준 상태에서 몸을 확실하게 열어주면서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왠지 어프로치 상황에서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하면은 공이 세게 맞을 것 같고 탑볼을 칠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이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섰고 그리고 또 백스윙 때도 손목이 아니라 팔의 움직임을 쓰면서 백스윙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체중 이동을 해줘도 이 땅을 가격을 해도 리딩 엣지로 들어갔을 때 뒷땅성과 이 바운스로 들어갔을 때 뒷땅성의 데미지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바운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어프로치가 쉬워지는 이유가 리딩 엣지는 내가 정확하게 공 뒤를 이런 식으로 공 밑으로 잘 들어가야지만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만 바운스로 이용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살짝 의도적으로 뒷땅을 쳐볼게요. 바운스를 지금같이 뒷땅 같은 이런 컨택이 나와도 공이 지면에서 잘 미끄러지면서 튕기는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공 뒤를 맞추지 않아도 조금 더 미스의 허용 범위가 커지더라도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바운스를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훨씬 내가 웨지를 다루기가 쉽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몸을 잡은 상태에서 거리 조절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확실하게 열어주면서 그래서 이 바운스를 이용하는 어프로치를 할 때 제가 체중 이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체중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웨지를 사용하지만 풀스윙을 할 때도 있고 거리 컨트롤을 할 때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게 스탠스 넓이를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까운 거리를 하는데 뭐 한 10m 정도 어프로치를 하는데 스탠스를 이 정도로 벌리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겠죠. 그러게요. 네, 불편하고 스탠스가 넓은 만큼 좌우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좌우 움직임이 생겼을 때 크게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 단스윙 정도, 하프 스윙 정도의 크기를 하는데 스탠스를 너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의 회전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동작들이 이제 회전이 막히고 손이나 손목을 쓰게 되는 움직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스탠스는 좁게, 그리고 거리가 점점 길어질수록 스탠스 넓이를 벌려주시면 그에 맞게 체중 이동과 몸의 회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중 이동을 하면은 몸이 너무 밀려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몸의 움직임을 잘 나올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을 제가 동시에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왼발로만 지탱해서 어드레스를 서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른발로 뒤로 뺀 상태에서 거의 90% 정도 그 이상 되도록 거의 왼발에만 내가 체중을 싣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왼발로 지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발로 내가 서고 있을 때보다 왼쪽으로 회전이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발로 서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왼쪽을 열어준다라고 느낌을 해도 왼쪽이 많이 열리거나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발로 지탱을 하고 만약에 회전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골반의 회전 없이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이거나 손목을 쓰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내가 왼발로만 선 상태에서
하체 회전을 잘하면서 체중 이동 해주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과감하게 써주시면 아. 훨씬 더 임팩트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이 지금 같은 터치가 바운스를 이용한 어프로치라고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로 이 모션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될 수 있게 바운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 자세와 팔의 움직임, 체중 이동을 해주시면은 좀 더 어프로치를 쉽게 다룰 수 있으시니까 이 바운스 이용하는 어프로치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